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동시에 너무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돈을 씁니다.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콜라겐, 각종 보충제, 몸을 위해 투자한다고 믿으며 꾸준히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필요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일 뿐일까요? 오늘 에싸어 ANATASHARMA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영양제의 진실들 하나씩 밝혀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당신의 건강 습관은 완전히 바뀔지도 모릅니다. 요즘 사람들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컵과 함께 알약 몇 개를 삼킵니다. 종합 비타민, 비타민 C, 오메가3, 유산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마그네슘, 아연, 콜라겐까지 더합니다. 이 행동은 왠지 건강해 보입니다.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대부분은 과학이 아니라 마케팅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메가도스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믿음. 특히 비타민C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면역력을 높여준다. 감기를 예방한다. 노화를 늦춘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비타민C는 분명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부, 혈관, 조직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량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은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배출. 즉, 과도한 비타민C는 결국 비싼 소변이 됩니다. 이 사실은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합니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항산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마치 모든 질병을 막아줄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 몸에는 이미 강력한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효소들이 정확한 타이밍에 필요한 만큼만 작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정교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비타민이 이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즉, 보충제가 몸의 핵심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비슷한 오해 속에 있습니다. 알부민, 콜라겐, 각종 단백질 제품들이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특별한 효과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그것은 모두 분해됩니다. 완전히 아미노산 형태로. 비싼 보충제든 일반 음식이든 몸 안에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재료가 됩니다. 즉, 비싼 제품이 항상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식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백질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이 무너지고 낙상 위험이 증가하며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보충제질 필요는 없습니다. 피로에 대한 오해도 매우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할 때 영양제를 찾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비타민, 각종 보충제. 피로는 몸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된다고.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입니다. 이 물질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신호입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카페인을 마십니다. 억지로 버팁니다. 몸을 속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피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수면입니다. 깊은 수면. 완전한 휴식. 잠을 자는 동안 뇌는 스스로를 청소합니다.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기억을 정리합니다.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이 과정은 어떤 보충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마그네슘과 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먹습니다. 특히 눈떨림이 있을 때 마그네슘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 원인은 대부분 신경 피로입니다. 노화와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보충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 역시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소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음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코엔자임 Q10, 타우린, 카르니틴. 이름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몸에서 에너지 생산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에게 추가 섭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고려됩니다. 칼슘도 조심해야 합니다. 뼈 건강에 중요하지만 과도하면 문제가 됩니다. 혈관에 쌓일 수 있습니다.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유지하려 합니다. 그 균형을 깨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관절 영양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코사민, MSM. 많이들 복용합니다. 하지만 연골은 쉽게 재생되지 않습니다. 먹는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콜라겐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콜라겐이 피부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 분해되어 아미노산이 됩니다. 피부 건강은 단순히 하나의 성분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는 것입니다.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간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낯선 물질은 도구로 인식됩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심각한 경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첫 번째, 수면. 깊고 충분한 잠, 이것이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운동. 근육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빠르게 약해집니다. 세 번째, 식사, 자연식. 균형 잡힌 영양.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식의 변화. 모든 것을 보충제로 해결하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영양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필수도 아닙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보충제가 건강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순간 진짜 중요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은 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습관에서 나옵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더 많이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은 이미 너무 단순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